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큐빅 크리에이터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빅 크리에이터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종류가 많은데요. 자, 그 중에서도 큐빅콘이라는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파일이 설치 파일이고요. 자, 이걸 실행을 해서 먼저 설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언어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요. 자, 동의하시고 설치합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요. 자, 마침 누릅니다. 자, 업데이트 파일 있다고 나오는데요. 업데이트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설치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설치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프린터를 정하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싱글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싱글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타일을 쓴다, 스타일 플러스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프린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싱글 플러스 선택을 하시고 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슬라이싱 프로그램입니다. 자, 창을 닫으시고요. 자,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큐빅 크리에이터 4입니다. 자, 더블 클릭하세요. 자, 취소하고요. 자, 이게 슬라이싱 프로그램 실행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작업한 거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 두 개만 해볼게요. 자, 간단한 플레이트 하나 하고요. 플레이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혼 만든 거 있죠, 그죠? 혼 만든 것을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STL 파일이 필요합니다. STL 파일이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작업한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스피커 혼. 자, 이 부분을 제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겠지만, 그거 말고, 자, 바텀 플레이트, 바텀 패널 있죠, 그죠? 자, 이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텀 패널을 가지고 나옵니다. 열게 하면 되죠. 제가 조립을 하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네요. 자, 바텀 패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바텀 패널 가지고 나왔으면요. 자, 이것을 STL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파트 네임 있죠, 그죠? 클릭, 오른쪽 버튼. 자, Save as STL 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모든 게 다 평면이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구멍이 있어요, 그죠? 중간에 구멍이 있어요. 자, 기본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자, 저희 설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프리뷰 메쉬를 한번 볼게요. 메쉬를 봤습니다. 그죠? 직선인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원이 있는 경우는 뭘 설정을 해야 되냐면요. 자, refinement 이걸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로우를 만약에 해버리면요. 자, 어떻게 보이세요? 원이 다각형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자, refinement를 하이로 해주세요. 그러면 저장 시간이나 이거는 금방 되는데요. 곡선이 엄청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장 시간이나 변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이로 하지 않고 작업을 하시면 곡선이 다 각이 져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이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 메시 하셔서 어떤 형상이구나 한번 보시고 나서 이제 OK를 합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을 할게요. 자, 이름으로 STL 파일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혼 같이 갖고 나와서 변환을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Save as STL. 곡선이 많죠. 자, 곡선이 많아서 자가 조금 걸립니다.
자, 마찬가지 하이로 하시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도 자, 이런 곡선, 이런 부분들이 각이 져서 나오는 거는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로 하시고요. 오케이 누릅니다. 자, 마찬가지 바탕화면에 STL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이 끝났으면 이제 큐빅 크리에이터로 들어갈게요. 자, 제일 먼저 할 거는요. 자, 열기를 눌러서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바텀부터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가져왔어요. 가져오니 자,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그죠? 자, 마우스 컨트롤 잠깐 보시면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돌리면은 회전이에요. 가운데 버튼 휠 눌러서 움직이면은 펜, 화면을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 휠을 밀고 당기시면 줌이 아웃 되는 거. 자, 이거는 느끼셨을 거고요. 자,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큰 판을, 자, 큐비콘이라는 것은요, 큐비콘에 있는, 싱글 플러스라는 이거는 FDM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FDM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적층하는 겁니다. 자, 글루건을 가지고 적층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0.2mm 아니면 0.15mm씩 해서 계속 적층을 하는데 이렇게 높으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걸 눕히겠습니다. 자, 눕히는 방법은요. 자, 클릭하시고요. 자,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좌표가 나오고요. 자, 왼쪽 아래 모델 변환 관련된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치. 자, 위치는 그냥 여러분들이 잡고, 이건 스케일이고요. 위치는 그냥 잡고 움직이시면 돼요. 위치는 잡고 움직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위치를 잡고 이렇게 막 옮겨놨는데 이걸 정위치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자동 정렬 있죠. 그죠? 자동 정렬 누르시면은 정센터로 가고요. 아까 비율을 제가 키우는 바람에 자, 이 부분은 1로 바꿀게요. 자, 저희가 모델을 변환하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출력할 사이즈대로 3D 모델에서 그대로 만드는 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그냥 외형만 보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1대1로 해놓으시면 엄청 큰 사이즈다. 그거는 축척을 3D 프린트 할 때 여기에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축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정교하게 옮길 일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잡고 옮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위치로 가고요. 그 다음 회전은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세워져 있죠. 그죠? 자, 세워진 거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눕히겠습니다. 이렇게 눕히겠습니다. 그럼 각도가 돌아가죠. 그죠? 자, 이 부분을 90으로 맞춰주세요.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판 1대1입니다. 1대1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비율을 축적을 하셔도 돼요. 0.5면 50% 축적이겠죠. 그죠? 자, 0.9면은 10%를 축적한 겁니다. 자, 크기는 이걸 강제로 크기를 줄여버리는데요. 자, 크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크기는 실제로 3D에서 설계하는 프로그램에서 손을 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걸 줄여서 여기에 두 개가 필요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0.5로 줄였어요. 0.5로 줄이고, 자, 이 부품이 제가 4개를 출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개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편집에서 복사 들어가서요. 자, 미러는 대칭이에요. 똑같은 하나의 부품을 대칭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미러로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자, 4개 한번 해볼게요. 자, 4개는 우리가 CAD나 여기에서는 패턴을 한다 그러면은 그 개수가 원본을 포함한 건데 자, 이거는 원본을 뺀 4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필요 없을 때는 클릭하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복사. 자, 3개만 배치해 볼게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로 자, 배치를 해주고요. 자, 자동 정렬하면은 자,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은요.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클릭해서 딜리트해서 지우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은 개수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여기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 다시 지우고요. 자, 자동 정렬하고 스케일은 다시 1로 맞출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치를 해 놓는 거예요.
자, 배치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갈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출력 준비를 들어가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다 화면에서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요, 아까 여기에서 복사 기능 쓰고요. 그 다음 미러 복사 기능 쓰고요. 그 다음에 모델 변환. 자, 이 부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자, 출력 준비와 출력 옵션인데, 자, 일단 출력 옵션은 좀 이따 들어갈 거고요. 자, 출력 준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준비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 뭔가 파는 판인데 확대를 하니까요. 뭔가 얼기설기 뭔가 만들어진 게 보이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레이어로 슬라이싱을 한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게 레이어고요. 이게 레이어고요.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를 제가 하나 조금씩 올려볼게요. 조금씩 올리면요. 바닥에 베이스를 깔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품이 쌓여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품이 하나 쌓여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연속으로 한번 볼게요. 자, 바닥에서부터 제가 조금 빨리 속도를 올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출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실제 제품을 바로 바닥에서 만들진 않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 제품을 만듭니다. 제가 좀 중간 좀 올라갈게요. 자, 속을 가득 채우지 않아요. 이렇게 속을 가득 채우지 않고요. 속을 뭐 30%, 40%, 자, 이렇게만 채웁니다. 그래서 이게 3D 프린터에서 장점인 재료를 아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사출을 하든지 기계 가공을 하면 속이 꽉 찬 거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3D 프린터는 이렇게 속을 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슬라이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속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속을 자세히 한번 좀 볼까요? 자, 전체를 다 메꾸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엮어서 제품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하면은 실제로 완전한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슬라이싱 작업입니다. 그러면 슬라이싱 작업할 때,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다 해주는구나. 혹자들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부품이 조금 경도가 있어야 되고, 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확대했을 때 어때요? 속이 너무 비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속을 더 채우고 싶어요. 조금 더 딱딱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럼 이 속을 채우는 기능. 그 다음에, 높이를 보면 측면을 볼게요. 높이를 보면요. 한 줄 한 줄 가 있죠, 그죠? 자, 이게 글루라고 보시면 돼요. 필라멘트입니다. 자, ABS 필라멘트 혹은 PLA 필라멘트가 있는데요. 한 층 한 층 올라가는데, 이게 무늬가 너무 격자가 많이 보일 것 같다. 그래, 조금 더 얇게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런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 출력 옵션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 옵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력 옵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옵션은 이제 이걸로 하지 말고요. 혼 있죠, 그죠? 혼 모델링 한 걸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자, 나가게 하겠습니다. 나가게 하고요. 자, 열기에서 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고요. 자, 자동 정렬해서 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 자, 혼 1대1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나머지 설정은 손 안 되겠습니다. 이 설정은 손댈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출력 준비를 바로 하고 이제 하나씩 변화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슬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잡한 부품이다 보니까 슬라이싱 작업이 오래 걸리네요. 자, 슬라이싱 작업을 한다는 것은요, 얇은 레이어를, 자, 높이 방향으로 얇은 레이어를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가 에러가 뜨네요. 자, 다 돼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네,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싱 데이터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베이스가 깔리는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혼 부분에 여기 곡선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도 제품과는 상관없이 뭔가가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지지대 서포트라고 하고요. 자, 자동으로 서포트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포트는요, 실제로 적층을 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을 만들려고 하면 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제품과는 무관하지만 서포트를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서포트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안 넣으면 안 되겠죠.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동으로 넣어주는데, 그럼 수동으로 넣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속이 어떻게 찾는지 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쭉 내리셔가지고요. 레이어를 봅니다. 안쪽을. 여기 보시면 연두색은 말씀드렸지만 서포트고요. 이제 바깥 부분 이쪽이 실제로 제품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제품입니다. 자, 쭉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연두색은 계속 서포트가 갑니다. 자, 저 서포트는 나중에 다 출력하고 나면은 잘라내셔야 돼요. 속에.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저런 서포트가 수용성이어서 물에 담가 놓으면은 녹는 재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가지 말고요. 자, 출력 옵션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출력 옵션을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큐비콘 같은 경우는 재질이 ABS하고 PLA 두 개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ABS, PLA냐, ABS냐 이 두 개 재질을 고르셔야 됩니다. 두 개를 고르시고요. 자, PLA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고르시고 가장 쉬운 거는요. 빨리 출력할래? 아니면은 품질을 높여서 천천히 출력할래? 이 두 가지를 먼저 고르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얘 해서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하이 퀄리티로 세팅해서 그대로 바로 출력하든지 자 이렇게 출력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자 패스트를 한다 그러면 자 속도 면에서 볼게요. 속도 면에서 초당 150mm 이동을 합니다. 채우기 속도 마찬가지 채우기 속도가 초당 15cm로 보시면 돼요. 150mm예요. 자 하이 퀄리티 볼게요. 초당 60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빨리 만들면은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그죠? 천천히 만들면 퀄리티는 높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뭐 한두 시간 차이면은 괜찮은데요. 만약에 혼 이거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몇십 시간짜리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제가 하이 퀄리티로 한다 그러면요. 자, 그리고 이 속도 부분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에 품질로 들어갈게요. 자, 품질로 들어가면 fast로 들어가면요. 0.2입니다. 자, 하이로 들어가면은 0.15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글루건으로 이렇게 녹여서 층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층을 쌓는데 그 층이 0.2mm씩 올라갈 거냐 아니면 0.15mm씩 올라갈 거냐 그 차이에요. 그러면은 옆에서 만들어지는 그 빗살 무늬가 고급이 하이 퀄리티가 조금 더 빗살 무늬가 많은 대신에 그 무늬가 잘 표시가 안 나겠죠. 그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빨리 외형을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보고 싶을 때는 패스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면은 하이 퀄리티로 해서 오후에 걸어서 밤을 새고 이제 그 다음날 오후나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있고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 패스트는 패스트인데 이걸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패스트는 패스트인데 고속으로 하지 말고 일반 속도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일반 속도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기본 설정을 가지고 일반 속도로 바꾸실 수가 있고 원래 실제로는 속도가 15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패스트지만 나머지는 상관없는데 그냥 속도만 일반으로 바꾸고 싶다. 그 다음에 아니면 품질은 패스트지만 품질은 높게 하고 싶다. 단 나머지는 설정을 패스트의 설정을 그대로 쓰고 싶다 그겁니다. 자, 채우기도 마찬가지요. 채우기 들어가시면은 채우기 밀도가 있습니다. 채우기 밀도에 들어가셔서 자, 고밀도로 하시면 안을 많이 채워져요. 100으로 하면 그냥 전부 다 솔리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는 출력 안 합니다. 왜? 플라스틱, ABS나 PLA, 플라스틱 재질은요, 속이 꽉 차면은 변형이 일어나요. 식으면서 그 재질이 녹아있던 게 굳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재질이 식으면서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꽉 안 채워요. 자, 40으로 해도 되고요. 자, 40으로 해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쓰셔도 돼요. 뭐 15로 해도 된다. 아니면은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한 60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채우는 게요. 지그재그도 있고요. 모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강도가 정해지는 거죠. 보통 지그재그로 많이 합니다. 지그재그는 크로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도 있고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해서는 저희는 손을 안 대요. 재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진 데이터다 보고 PLA냐 ABS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손을 안 대고요. 자, 속도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냉각은 손대지 마시고요. 자, 지지대 부분은 여기에서 자, 지지대를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넓게 자, 요렇게만 설정을 했으세요. 지지대는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포트 자, 이 사이에 들어갔던 그 서포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 보조물이 있습니다. 바닥 보조물도 자, 이렇게 바로 3D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보조물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올립니다. 왜 나중에 열에 의한 변형을 막기 위해서 바로 바닥 베이스에다가 3D 출력을 해버리면은 이 부분들이 열 변형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바닥 보조물을 하는데 저희가 쓰는 게 브림. 자, 브림 많이 쓰고요. 자, 기본적으로 브림 많이 씁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까지 설정한 걸로 다시 출력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렇게 바닥 보조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시대 세우시고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이 G코드를 만들어서 가져오시면은 바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슬라이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싱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슬라이싱이 됩니다. 자, 바닥 보조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자, 내부 한번 볼까요? 내부를 아까 제가 바꾸진 않았군요. 자, 됐고요. 자,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3D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출력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뭐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랜스를 이용을 해서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하는 건데 대부분 회사나 대부분 학교에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PC실하고 3D 출력실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고요. 그래서 G코드를 저장을 해서 USB에다가 저장을 해서 프린터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로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G코드 들어가 볼게요. 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G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자, G코드 누르시면은 이름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프린터 모델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재료가 들어가요. PLA냐 ABS냐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PLA로 코딩해 놓고 G코드 만들고 ABS 출력하시면 안됩니다. 하고 저장을 하면요. 파일 이름이 자, 여기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 만들어졌네요. 자, 확장자가 HFB입니다. 자, HFB입니다. 자, 이것을 USB에 담아 오셔가지고요. USB에 담아서 이제 프린터에 넣고 거기서 파일 가져오기에서 실행을 하시면 이 제품이 이제 3D 프린트가 됩니다. 3D 프린트가 되는데요. 자, 실제로 프린터를 만져보시는 거는 언제든지 학교에 오시면은 저와 함께 또 저희 직원들과 함께 프린터를 만져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똑같은 그게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제품을 다양한 한 서너 개 정도의 형식으로 출력 옵션으로 한번 해보세요. 서포트를 넣었다가 그 지지대로 한걸로 되어 있는 거 지지대죠. 그죠? 자, 지지대를 넣어서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지지대가 없이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바닥에 이 보조물을 브림으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한 결과를 보신다 그러면 이 옵션에서 이 부분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채우기도 15%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60%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요. 그 채우기에 따른 그 제품의 강도를 직접 손으로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3D 프린터는 많이 해보셔야 많이 늘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만 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후처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처리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와서 한번 실제로 후처리를 하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학교에 언제든지 오신다 그러면은 후처리나 그 출력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따라오느라고 고생도 하셨지만은 아마 재밌게 보셨으면은 감사드립니다. 자, 이 영상들을 다 보시면은 간단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를 하실 수 있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